KBS는 이번 주 에너지 대전환기를 맞아 전기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의 피해와 또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까지 심층 보도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소 건립이 예정된 경남의 자치단체와 발전 사업자, 또 주민들의 갈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와 정부 정책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지난 정부가 환경 파괴 시설로 지목했던 석탄 발전소를 절반으로 퇴출시키고 LNG 발전을 더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석탄 발전소는 발전원 중 전기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동시에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역시 가장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 현황도인데요. 올해 기준 모두 57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인구 밀집도가 낮은 경남과 충남, 강원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부는 2년 전 이 석탄 발전소 가운데 노후화 정도가 심한 30기를 34년까지 완전 폐쇄하는 대신 LNG 발전소 24기를 신규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석탄 발전소 자리에 LNG 발전소를 넣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합천과 함안처럼 새로운 곳에 LNG 발전소를 짓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래 석탄 발전소가 있던 곳 또는 그 인근에 대체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야 고압 송전솔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경남의 추진 속도가 좀 빠른 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경남의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인데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삼천포 3, 4호기와 같이 환경 저감 장치 등이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석탄 발전소가 경남에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5곳이 예정돼 있는데 모두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데요. 배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한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55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가 들어설 함안 군복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함안군과 한국중부발전이 보령화력 6호기 폐쇄에 이은 LNG 대체 건설로 2025년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큽니다.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대체적으로 보면 옳게 보상도 측정도 잘 안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반대 추진을 하고 있는가. 삼천포 발전본부 3, 4호기를 대체할 LNG 발전소가 들어설 고성군 하이면 애초 대구에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돼 한국 남동발전이 발전 공기업 처음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주민들은 LNG 발전소도 석탄 대비 40%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합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LNG 발전소가 들어설 쌍백면과 삼가면 주민들은 유치 서명부 조작 의혹으로 합천군을 경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반대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형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염물질이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정체되는 상황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그 산속에 LNG 발전소, 화력 발전소는 맞지 않다 하는 게 이제 또 기본적 입장이고. 경남 환경운동연합 등 9개 시민단체도 하동군과 남부발전이 추진하는 대송산단 LNG 발전소 건립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NG 발전소는 실제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의 약 한 50에서 70% 정도의 온실가스를 여전히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에서 LNG 발전소를 추진하는 곳은 하동과 고성, 통영, 함안, 합천 5곳. 주민 건강과 재산권 침해에 반발하는 목소리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발전이 석탄 발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환경 피해가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LNG는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소에 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 발전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때 가장 강조하는 말인데요. 네.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연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초미세먼지의 주요 인자인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은 석탄에 비해 8분의 1로 이산화탄소는 40에서 90%가량 줄어든다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LNG 발전이라고서 오염물질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 아닙니까? 네, LNG 역시 화석연료로 그 한계가 분명한데요.
특히 지난 2019년 한 LNG 발전 사업자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LNG 발전기를 켜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 발암물질인 미연탄화수소가 최대 7000ppm이 검출됐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 밖에 톨루엔과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 역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왜 그런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NG 발전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만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발전을 다시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 경남에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앞서 대전과 대구시도 각각 관내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전력 수급을 위해 LNG 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대전과 대구 지역에는 생산하는 자체 전력이 1.8%, 18.9%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지난 2019년과 지난해 모두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조금 전 우리 배수영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대구에서 취소된 사업이 지금 경남 고성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구에서 사업이 취소된 뒤 남동발전이 발전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진행한 자치단체 유치 공모에 고성군이 선정됐었는데요. 그런데 고성군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인근 삼천포 석탄발전소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 이제야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또 고성군이 나서서 또 다른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하니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경남의 5곳에서 이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어떤 문제점을 짚어봐야 될까요? 네, 지역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민 건강권 침해 정도를 명명백백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에는 보상가가 또 턱없이 낮아 재산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공급될 전기 생산을 위해 왜 지역민들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심층 취재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환 기자였습니다.